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역시 필리버스터 계속되고 있고요. 도청과 감청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자, 테러 방지법 관련된 우리 정치권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더민주당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휴대전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발언자의 모습인데, 자, 지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시작됐는데, 자, 12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시간 넘겨는 상황입니다.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네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여튼 국민들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남아있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라 언제까지 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좌진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꿋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 밤늦게라도 12시 이전에라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어제 새벽 한 1시쯤 그러니까 하루 반쯤 지났는데 그만두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락가락 계속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좀 계속되면서 흔들리고 바뀌고 하는 건가요? 좀 이유가 설명이 똑부러지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되면 그 이념 프레임에 어떤 보수 또 이 안보를 내세운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빨리 국면을 민생, 먹고 사는 문제,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전환하기로 했지만, 당내 강경파나 또 열성적인 지지층들의 이런 많은 이걸 왜 중단하느냐라고 네. 하니까 사실 당내에서 또 논란이 있어서 의총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떠밀렸다가 지금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이 부분을 이제 꼭 필요하고 이 부분 테러방지법 끝내 반대해야 되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국민에게 말하자면 설명하고 마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정이 아까 국민이 용서해 줄 때까지 또는 납득이 될 때까지인데 네. 국민이 정반대로 지금 왜 그만둬야 하느냐라고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지만 네. 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느냐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도 있는데 네. 한쪽 국민만 보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장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눈물을 많이 흘린 여성 의원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노여움을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 맡겠습니다. 대신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주십시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 의석을 주시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필리버스터에 참가했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지만 그러나 185시간 동안 당장 맨몸으로 국민들께 열정을 다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에 쫓기는 국회 일정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네, 두 전현직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드는데요.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 시간에 쫓기는 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죽을 죄를 졌다. 네. 용서해달라. 이 얘기는 테러방지법을 끝내 저지해야 되고 네. 그래서 최소한 3월 10일까지는 당초에 선언했던 대로 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것을 저지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국회 일정에 쫓겨서 다시 네. 말해서 선거법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네. 지금 선거법이 처리 안 되고 계속 자칫하면 이러다 선거 무효 소송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 정도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법 처리,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지만 나는 이걸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어쩔 수밖에 없게 이렇게 가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할 거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과반을 얻어서 이걸 무효화시키겠다 그 얘기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야 간에 협상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협상을 사실은 여당도, 네. 물론 여당은 이미 테러방지법 현재 올라가 있는 직권상정돼 있는 안이 야당의 주장을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것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여당도 버텼고 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돼 있는 수정안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찬성할 수 없다라면서 네.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버텼기 때문에 네. 협상의 여지 자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어도 안 되는 건데 네.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박영선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은 국민이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으니 네. 우리에게 과반수 의석을 또는 뭐 많은 의석을 주셔서 다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적인 열세 때문에 다시 이런 후퇴를 하지 않도록 네. 해달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건데 네. 조금 궁금한 것이 네. 지금 과반수가 됐다 그래서 자기 어느 당이든 네.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그 부분을 잠깐 잊으신 건지 약간 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저희가 두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한 정당이 혼돈 없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려면 창구 단일화시키고 그러잖아요. 한 목소리만을 내겠다고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특징을 보면 두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필리버스터 그만두자. 국민들이 걱정한다. 이 목소리도 분명히 냈고,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라는 눈물의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천상규 차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두 목소리, 이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제 친노 주류 측에서는 네. 필리버스터로 해서 계속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선거 국면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에 김종인 대표는 너무 오래 가면 오래 끌수록 오히려 선거에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권한, 총선의 공천이나 또 비례대표 공천 권한이 전부 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서 반대 목소리를 공론화했다가는 찍혀서 네. 공천을 못 받을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주류 측의 목소리들은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2차 공천 탈락자 명단이 발표가 되면 이 탈락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계산이 좀 다른가 보군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표 떨어지니 빨리 멈추자 그러고, 아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표가 더 온다는 계속 강행하자는 쪽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느 쪽 셈이 더 맞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생각하는 지지층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노 주류 쪽에서는 이 왼쪽 좌클릭을 해서 우리의 집토끼를 지키자는 전략인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우클릭을 해서 중도에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도 흡수하고 새누리당으로 갈까 말까 하는 이 중도층을 흡수해야지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총선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판단이 다른 것이 이 두 양측의 어떤 이 필리버스터를 놓고 생각의 다른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흔히 이제 강경파로 묘사되는 이 당의 주류 그룹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쨌건 묘한 동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어제 멈추려 했던 필리버스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이유가 있죠. 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강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 심상정 대표 직접 단상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이럴 거면은 왜 시작했느냐?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내려면은 끝을 보겠다는 의지가 상대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새누리당은 여유만만했습니다. 더민주가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야당 스스로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떤 상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새누리당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 발밑에 있는 패배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국민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자, 국회 모습입니다만,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떠세요? 심상정 대표 얘기는
끝까지 갔어야지 왜 중단하느냐. 그러니 새누리당이 당신들을 만만하게 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군요. 뭐 이제 심상정 대표는 워낙 이제 더 강성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이고 네. 그런 주장을 애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좌클릭을 주장했던 분들과 오히려 더 뭐 코드가 맞는 쪽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야당에서도 그래요. 야당의 어떤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 같은도 이걸 완전히 100% 실패로만 보고 스스로들 저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네. 그럼 이제 야당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이 그러면 뭐하러 했다는 얘기냐, 지금까지 그냥 헛수고 했다는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었고 네. 또 앞으로 선거에 나서서 길게는 이게 1년 정치는 이상. 재판하고가 다르잖아요. 재판처럼 이게 맞다 이게 어떻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문제 제기했으니까 앞으로도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고 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해나가는 게 의회 민주주의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두면서 의회에서 싸우도록 해놓은 그런 정치제도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선택. 이제 오늘 중인지 12시를 넘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종걸 원내대표 이후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는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은 자연스럽게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은 지금 국회의장에서 직권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만 중단되면 바로 그 본회의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은 지금 이것이 마치면 바로 그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와 함께 또 북한인권법, 그다음에 나머지 비생점 법안들, 네. 여러 가지 경제, 이렇게 법사위에 돼 있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나면 네. 그것도 역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또 순서를 놓고도 또 지금 갈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제일 시급한 게 테러법 아니냐. 그러니까 네. 테러 방지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고, 선거법 통과시키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법이 제일 우선이다. 이거 먼저 안 해주면 우리 안 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순서를 놓고도 또 본회의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제 본회의 이제 시간을 잡을 텐데 아마 그 시간 동안 이 순서를 놓고도 아마 옥신각신이 상당 시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테러 방지법 무엇이 쟁점인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다고 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 뭐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좀 여러 가지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점검해 보겠는데 역시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내 전화기 누가 들을 것 아니냐 이런 도청에 대한 우려입니다. 합법적인 감청이 아니라 도청, 국가정보원이 몰래 들을까봐 이것 바로 야당이 지금 가장 먼저 지적하는 건데 안민석 의원이 어제 발언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말고 옛날식 휴대전화만 도청이 안 될 뿐 요즘 스마트폰 다 도청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진짜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투지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투지폰만 사용할까요? 국회의원들이 스마트폰과 투지폰을 동시에 들고 다닌다는 이 사실, 여야할 것 없이 모이게만 하면은 이것이 감청이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의심을 하면서 10년 넘게 들어온 저의 핸드폰 괴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삼성 핸드폰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연애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 스마트폰과 투지폰을 동시에 넣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에 연애하시는 분들을 거론하세요? 바람 피는 분들이라는 얘기겠죠? 아니요. 여기 전화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라 그런 걸로 보아 청춘 남녀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순수 연애야 무슨 문제겠어요? 뭐 불륜이 문제겠죠. 어쨌든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건 도청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저기 무기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배터리 빼놓고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기무사나 이쪽에서 이거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설명을 하게 되면 무기 성능을 주로 설명하거든요. 네. 이건 정보입니다. 네. 그걸 우리 국정원이 빼내가는 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네. 좋은 거예요. 네. 더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 나라에 갖고 있는 군사기밀을 우리한테 넘겨줄까봐 자국의 정보기관이 감청을 할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미국 업자면은 미국 CIA나 미국 NSA가 자기 일을 도청할까봐 겁을 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화기 중국의 우리의 국정원 같은 조직인 국가안전부가 듣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어디 뭐 동영상 이상한 거 들어왔을 때 켰다가 네. 깔리면 그냥 나가거든요. 자, 투지폰 감청 안 될 것 같아요? 다 됩니다. 옛날 거 더 쉽습니다.
네. 다 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통화한다든지 뭘로 하시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그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굿 셰퍼드라고 하는 미국 CIA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비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다 깨져갖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면 와글와글 그러는데 이게 암호로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이 비화기가 있어야만 그나마 도청을 안 당하고요. 네. 그 비화기조차도 또 상당히 공부를 하고 로직을 풀면은 그게 산수거든요. 풀면 또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텔스기를 만들면 스텔스 잡는 레이다가 나오고 그러면 네. 또 스텔스가 또 나오고 반복되는 모순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됩니다. 그걸 못한다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북한이나 러시아의 정보기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부정에 연루돼서 아까 연애라 그러셨는데 네. 불륜 네. 또는 어떤 뇌물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화면 보면서 참 박영선 의원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실 말씀을 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북한 인권을 가지고 한번 저렇게 우시면서 한번 표현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 다음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회영 선생 아닙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 선생이고.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잠깐만요. 만든 지금 분인데. 말씀하신 동안에 지금 현장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국회의원회관이죠? 네, 국회의원회관 6층에 있는 박지원 의원실 안입니다. 네. 여기에서 박지원 의원과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가 또 권노갑 고문 전 고문도 있습니다. 네. 같이 이 합류 선언을 놓고 마지막 문구를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17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박지원 의원 최근에 이제 무죄 취재 파기 활동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 18번째 현역 의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군요. 네, 지금 거의 합류 선언문 작성이 끝났고요. 잠시 후에 아마 대변인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합류 선언을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네. 안철수 대표 그동안 17명 이후에 18번째 합류자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쨌든 오늘 저렇게 박지원 의원을 삼고 초려 끝에 모셔옴으로써 어떤 지지율 침체, 이 하락의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일단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 상황 잠시 후에 야권 상황, 국민의당 상황은 잠시 후에 좀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은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전화기 여러 개 갖고 다닌다면서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오해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저도 핸드폰 하나 씁니다. 네. 대신에 제가 꼭 피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 씁니다. 예를 들면 네. 여러분 꼭 진짜 비밀 하시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 핸드폰 빌리거나 어디 네. 가게에 가서 돈 1,000원 주고 그쪽 거 전화하시는 게 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정말 저도 이럴까 싶을 정도로 휴대전화를 3개, 4개씩 갖고 다니는 게 사실이라 그러네요. 오해에서 비롯됐건 무엇이건 간에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의원 이름과 휴대폰 개수까지 안민석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걸 대표님 3개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4개는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4개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요. 여당 대표님 2-3개 가지고 다닐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제가 내기를 걸겠습니다. 절대로 1개 안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가요? 아니, 저게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명함 주면은 공개된 폰입니다. 그럼 네. 이거 전화 엄청 걸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있고 모르는 전화도 많고 항의하는 전화도 많습니다. 네. 그거 말고 나랑 이너서클이랑 통하고 싶은 별도의 핸드폰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처음엔 도청 걱정하다가도 나중에는 네. 이너서클용으로 따로따로 가집니다. 나중에는 필요하시면 불륜용으로도 하나 더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도청하고는 네. 도청은 다 합니다. 그건 각오하시고 사시고요. 네. 우리 국정원이 못하면 미국 CIA가 해줄 거고 중국 국가안전부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것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테러 가능성 있는 예비 위험 인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수사할 때 영장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겠다는 건데 결국 사람의 의지에 관한 것이고 국가정보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건 자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18번째 의원으로 국민의당 합류한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핸드폰 얘기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궁금한 게요. 2G4는 괜찮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러면 만약 이런 거
법적으로 좀 정비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국민들 걱정을 덜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지금 네.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을 하되 정말로 의심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염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상당한 이유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이 있다고 그걸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다 가능하거든요.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저도 잠깐 지적을 드리자면 국정원 직원들이 왜 투지리를 가지고 다니냐면 네. 감청이 안 되게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국정원에서는 네. 국정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네. 그래서 내부 긴급 자료들을 취급하는 사람들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심지어 삼성 같은 공장에서조차도 네.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안에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네. 반대의 이유인 거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만약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제재를 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맞지 어느 것은 안전하다 어느 것은 불안전하다 이런 거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보통 2G폰, 2세대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에서 2G, 2G라고 흔히 부르는 폰인데 옛날식 방식의 휴대전화죠. 이렇게 반으로 접고 꺾고 하는 폴더식인데 자, 야당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춘석 의원이 이 2G폰을 제외한 나머지 핸드폰 위험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작년 7월 얘기 상황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핸드폰은 죄다 구형 2G폰이라서 국정원 해킹 문제가 안 심각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만 최첨단을 갖고 있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이 테러 방지법 앞으로 이제 결국 직권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 건데 이참에 국민들 걱정 좀 씻는 작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성 차장. 어쨌건 이 쟁점과 관련해서 워낙 이런저런 괴담도 많고 소문도 많고 얘기가 도는데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건 이제 온 국민을 국정원이 다 이게 헤드폰 끼고 이제 감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네.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새누리당도 이제 테러 위험 인물만 도감청을 하는 거지 일반 국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정인을 테러 위험 인물로 간주하면 누구든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재야 활동을 하고 아주 폭력 시위에 관여했던 가령 민주노총의 간부가 있다고 쳐봐요. 작년 11월 14일 도심 집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면 이분 감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러 방지법에 따라. 테러 방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감청이 아니라 네. 나중에 서버에 보관된 내용 같은 걸 들어볼 수가 있고요. 네. 감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네. 통신 미리 하고 나서 나중에 통제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약간 판단이 어려워. 그 부분은 네. 그 대상이 안 되는 게 네. 여기서 얘기하는 테러 위험이라는 것은 네.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네. 직접 또는 간접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31개 현재로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S라든지 네. 이런 단체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 네. 이 부분이 있어야 그 위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아무나 과거 폭력 그럼 술 먹고 폭력 휘두르는 전력이 있다거나 네. 폭력 시위 전력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만일에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위험한 거겠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령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시민단체 회원이다.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런 사람은 그럼 감청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법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감청하는 거하고 네. 정보 활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외국 기관들이 와 있죠. 대사관이나 또는 특파원들이 와 있는데 그 친구들 우리 경찰 외사, 국정원 외사팀 다 추적합니다. 네. 거꾸로 우리 특파원이나 우리 기업체에서 외국 나가면 거꾸로 다 추적당합니다. 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들, 기관장들, 네. 우리 국정원, 경찰, 기무사가 그 사람 다 추적합니다. 동태보고합니다. 네. 그것이 저 감청을 하느냐 안 하냐고 서로 믹스가 돼갖고 하는데 네. 혼란을 주는데 그런 정보 활동 안 하려면 우리 경찰, 우리 국정원, 기무사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쭉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여기 뭐 기관장 되실 뜻이 있는 분들은 자기 이거 내보면은 쭉 그 자료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와 이건 별건입니다. 그래서 별건이다. 항상 이렇게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 지켜봐야죠. 그거 안 하면 정보기관이 자기 역할 방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테러는 또 네. 다른 건입니다. 네. 그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천상을 쳐서 이건 어떻습니까?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맞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이 영청 없이도 감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새누리당은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지 마구잡이로 감청을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정을 믿지 않는 거죠. 이미 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도 무기력하다. 네. 저거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저거 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키면 더더욱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조항에는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네. 돼 있지만, 예외로 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살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신뢰의 문제인 거고, 예외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건 네. 나중에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감청을 했다라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감시를 해야죠. 네.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감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네. 테러를 그냥 바로 방지하는 큰 테두리의 모법 같은 개념이고요. 네. 그 법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감청을 하겠다 그러면 통신비밀법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네.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 하는 말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통비법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 네. 그때 동관청 문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감청을 만약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요. 자, 국가정보원이 감청 장비를 옛날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 예전에 2분이나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설비를 직접 국정원이 사거나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거 걱정된다. 근데 새누리당은 아니 세상에 그게 가능하냐? 통신사가 이동통신회사가 사전 허가를 통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는 것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세상에 판매가 되는 게 감청 장비가 판매된다 그러면 나도 하나 사서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요. 네. 각 나라가 알아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KT나 이런 뭐 다른 통신에서 감청 장비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저걸 만든다면은 아마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만들 텐데 네. 만들어서 저 통신회사에 주고 네. 필요시 해달라 영장에 갔을 때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 아주 현격하게 침해될 수 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 안보를 조금 희생할 수 있다. 그런 말이 계속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 주장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하겠다고 법을 냈다가 채택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오히려 인권 침해는 과거에 더 컸다. 지금 더 예비 장치가 많다고 주장을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게 9.11 테러죠. 그때 네. 미국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한 1개 여단 병력이 다 돌아가셨는데 3,000명 넘는 사망자가 네. 나왔죠. 3,000명 거의. 그래서 그때 이제 패트리어트법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만든 법이거든요. 그 지금 보게 되면 테러방지법에 가까운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겁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거는요. 허점이 매우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둔다 그랬는데 네. 총리가 그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면 테러 대책위원장을 합니다. 네. 그럼 위원들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각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테러에 대한 정보를 총리하고 각부 장관에 다 보고하게 되면 그건 보안성 없습니다. 네. 저렇게 난 이 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수사권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수사권 가진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테러란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서 그 법에다 국정원이 대테러도 할 수 있다고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저 법은 수사권 없는 법이 되는데 정보권만 정보 수집만 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테러 방지법을 제대로 가정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네. 국정원법에다가 테러라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때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네. 뭔가 하면 여당이 우선 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알맹이는 빼고 네.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골치 아플 거는 나중에 해라. 폭탄 돌리게 한 거죠. 저 법 여당 너무 물렁물렁합니다. 자, 여당은 너무 물렁물렁한 법을 냈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이제 천차장 대단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인권 보호관 뒀지만 허수아비 만들 수 있고 관계 공무원 권력 남용했을 땐 처벌할 수 있다지만 이거
다 둘러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법적으로 수정하고 덧칠을 해도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 테러방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좀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종걸 대표가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11시 39분 기록을 깼는데, 최장 기록을 깼는데 언제 내려올지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통과가 되면 여기서 딱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테러방지법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특히 36년 만에 다시 재개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도용이 되면서 활용이 되면서 이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회의 모습이었는데 어쨌건 만들어진 법 통과가 된다면 정말 조문 하나하나씩 보면서 안보는 높이고 인권 침해 소진 좀 줄이는 방식의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과 얘기 나누는데 여기서 좀 인사를 더 드리고 국내 정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